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 국회를 찾아 북핵과 대북 압박을 주제로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다음 달 7일 국빈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주제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북한 비핵화,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동참 촉구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해고산 제공, 북한 문제 해결에 군사 옵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음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일정을 밝히면서 이번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국 정상 방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상의 우리나라 국회 연설은 1960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시작으로 이번이 7번째입니다. 동시에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미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회 연설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7일 열립니다. 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갖고 우리 대통령 내외와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함께하는 국빈 만찬도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의 일입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유럽연합은 28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외교이사회에서 한층 더 강화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유는 이번 제재안에서 무기 관련 산업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금지했던 대북 투자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정유업 제품이나 원유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EU 영내에서 개인이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5,000유로에서 5,000유로로 대폭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한편 개인 3명과 단체 6곳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 해군이 어제부터 고강도 연합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 요원들도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봉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해군이 고강도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닷새간 동해와 서해를 오가며 훈련이 실시됩니다. 동해뿐 아니라 서해에서도 훈련을 계획한 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훈련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거너와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등이 투입됩니다. 양국 해군은 항모 호송작전과 방공전, 대잠전, 미사일 경보훈련, 대함 대공 함포 실사격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해상 도발 대비와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항모 강습단 훈련과 연합 대특수전부대 작전 훈련을 실시하면서 특히 대특수전부대 훈련에 참가하는 핵추진 잠수함에는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이른바 참수작전 요원들인 미특수전작전 전담 부대원들이 탑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서북도서 기습 점령 훈련을 강화한 것에 대응해 서해에서도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훈련 기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비해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지역 여러 곳에서 이동식 발사대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성입니다. 김인용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핵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결코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김 차석 대사는 유엔 군축위원회에서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와 있다. 핵전쟁이 언제라도 터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군의 대북 작전에 참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할 의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유감을 표하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열린 첫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6개월 만에 법정에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작심한 듯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준비한 원고를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한 시간이었지만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견뎌왔다고 토로했습니다.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에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긍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이제 그만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구속영장 발부에 유감을 표하고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게 됐다며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어떤 외적 사유 없이 영장을 발부했고 유죄에 대한 예단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변호인단이 사퇴하면 결국 피해는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재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청석을 지키고 있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는 자신을 사형시켜달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우다 법정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이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을 놓고 한바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박상기 장관의 말에 정치 보복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 재판에서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법무부 국정감사장에는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정치 세력의 구심으로 다시 부활을 노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봐. 이게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박상기 법무장관도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부족하다고 답한 반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그렇게 6개월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도 재판 다 못 끝내고 또 편법으로 꼼수로 구속기간을 연장해놨는데 그럼 피고인이 그 정도 말도 못해요? 여야 간 공방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해야 되는 정도권 해야지. 나는 반발은 안 했어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관여 의혹을 비롯한 적폐청산 수사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치 보복이 아니라 드러난 팩트에 대한 수사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혐의 또 수사 단서가 발견된다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과 적폐청산 수사가 공정성을 잃어 정치 공세로 나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